안녕하십니까. 주주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김기석입니다. 현재 시간 2026년 2월 2일 월요일이고요. 1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에서 악재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마이너스 5.26% 하락해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44%까지 하락해주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원익홀딩스 39,750원까지 밀려버리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해야 될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악재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서자마자 2차 셧다운과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 나스닥이 엄청나게 흔들려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파가 오늘 국장까지 와버렸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란 자체에 악재가 있는 겁니까? 로봇에 대한 산업이 망했습니까?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노조 때문에 파업을 했나요? 아니죠. 이 종목 자체에는 아무런 악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 지금 세력들도 당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계획보다 시장이 더 빠져버리니까 버티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런 하락장 이후에 상승을 시킬 때는 더 많은 변동성을 주면서 고점과 저점들을 끌어올리는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하락 이후의 반등 구간, 기술적 반등의 변동성을 주목해서 기회로서 삼아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하실 게 없다. 하락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기회를 냉큼 받아먹으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싼 값의 기회를 담을 구간들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력들의 등을 타고 넘는 지금 이런 파동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멘탈 꽉 잡으시라고 댓글창에 힘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들 시작해 볼게요. 이런 상황 속 나스닥의 여파 그리고 시장의 악재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주가를 버텨주고 있는 날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원익홀딩스 정확하게 이전의 고가 라인의 하단부를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뭘 보면서 왔어요? 바닥에서 슈팅을 기다리고 있지만 바로 3,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집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도 39,800원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력들도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오늘 15만 3,995주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이 AI 프로그램으로 이용한 개인들의 무서운 투매 물량들 그리고 외인들의 물량들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이전에 들어온 물량보다 외인들이 26만 주 들어왔었지만 4만 주밖에 안 나가줬어요. 그리고 기관계도 이거를 연속 3만 주 이상 들어줬지만 마이너스 9,690주밖에 나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악재는 있었지만 거시적인 변수가 생긴 거지 이 원익홀딩스의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올라갈 시기가 살짝은 늦춰졌을 뿐이다. 이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신고가 가야죠. 그래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런 구간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가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락은 해주지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그거를 봐야겠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공매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적 공매도량 보이시죠? 189만 주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남의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치울 그리고 갚아야 할 주식 빚이 190만 주나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철칙이 있습니다. 빌린 주식은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된다. 언젠가는 190만 주라는 이 누적 공매도량을 반드시 다시 한번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하방에 대한 압력을 주는 물량들이지만 이게
반등을 줬을 때는 숏 커버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5%가량 빠져줬는데 매매 비중을 보세요. 고작 1.13%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진짜 악재가 터져서 세력들이 작정하고 공격한 날은 10%, 20%까지 올라버리는데 매매 비중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매도도 지금 조심스러운 횡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평균가 보이시죠? 지금 공매도 평균가 보시면 4885원입니다.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39,750원입니다. 만약에 이 내일 모레 셧다운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는 조금만 위로 올려줘도 이 공매도는 다시 한번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숏 커버링 그리고 숏 스퀴즈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방 압력들 거점에서 매집만 잘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차거래도 같이 봐야겠죠. 지금 대차거래 수량이 몇 주입니까? 234만 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남의 주식에 234만 주를 빌려서 시장에 다 쏟아 부었다는 증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기네들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써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려간 대차장고 수량이 얼마예요? 234주인데 지금 공매도에 대한 누적 공매도는 189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남아있는 잔고들을 대부분 써버렸다는 얘기고 더 이상의 하방 압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차거래 상환 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발 악재 때문에 더 떨어지겠지, 그리고 셧다운 끝나지 않겠지, 이런 리스크들에 대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39,000원대, 35,000원대에서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이런 추세의 변곡점 속에서 호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치솟아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34만 주 빌려간 세력들의 물량들도 추가적으로 숏 스퀴즈, 숏 커버링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물량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건 신용잔고인데 결국에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떨어졌을 때 이 개인들의 신용잔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신용잔고가 떨어지는 시점에 추세의 변곡점 속에서의 신용잔고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자리 정확한 추세의 변곡점만 인지를 하시면서 박스권에서 이탈했지만 하락을 했을 때 잡아가신다면은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점에서 추가 매집을 통해서 평단가를 회복하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평단가를 낮추면서 끌고 올라갔을 때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스크에 대한 구간 우리는 명확한 기준점을 잡으시면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쇼 나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원익홀딩스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면 추가적인 수익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구간이고요. 명확한 대응을 통해서 이런 타점과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 테마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이 원익홀딩스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패턴으로 어떤 흐름에 근거해서 잡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침 9시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매수가 매도가 소통망 입장을 통해서 테마 주도주를 공략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아침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주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장이지만 또 적기인 단타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원익홀딩스 하락은 해주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전에 매집했던 이 평단가를 정확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세력들의 이탈 물량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의 악재가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에 돌파했을 때는 저점에서 끌고 가시기만 한다면 6만원 구간 아니죠. 7만원 구간 아니죠. 8만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원익홀딩스의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익홀딩스는 이 반도체와 로봇이잖아요.
코스피의 대장, 코스닥의 대장까지 섞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한번 수급 탄력을 봤을 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한 기준점, 변곡점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언제 해소가 되든지, 그리고 리스크가 해소가 됐더라도 우리가 이런 테마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가 순환매가 돌 텐데 그 순환매가 누구부터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잡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은 코스닥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바로 3000포인트 정책이 있죠.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이전에 1180포인트까지 갔다가 오늘 1098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지금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코스피의 정고점 어디였습니까? 바로 1062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1062포인트에서 1180 빼면 뭐가 나와요? 110포인트가 남죠, 여러분들. 코스피를 봤을 때 이런 구간 5000포인트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제 막 하락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전의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3300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2000포인트 이상 올라줬던 건데 코스닥은 110포인트밖에 올라주지 않았고 코스피는 2000포인트 이상 올라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균등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코스피 1000포인트 이상은 올라줘야만 이 코스피와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로 인해서 기관들의 정책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 이 코스닥의 순환매가 로봇 섹터에 몰릴 거 알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한 번에 눌림 받았을 때 확실한 변곡 공매도가 줄어들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그 변곡점에서 확실한 기회로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서 맞이해야 될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타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소통방을 통해서 어떤 흐름 속에서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원익홀딩스의 추가 매집이 이루어지는지 평단가까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테마 대응 전략에는 우리가 원익홀딩스 긴급한 이런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는 테마 대응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약속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딱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나요? NH투자증권 24만 주, 그리고 토스가 18,000주, JP모건이 10,000주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한투자, 한국투자증권 37만 주, 22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신한과 한국투자증권 얘네 뭡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용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추세의 신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 놈들의 패턴만 잘 파악하시면서 수급만 잘 포착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주가를 숏 커버링이 일어났을 때, 숏 스퀴즈가 일어났을 때 확실한 타점까지 잡으시면서 목표가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시장에 악재는 있지만 기업에 대한 악재는 없다. 그 중에서도 주가를 버텨주는 종목, 주가가 빠져드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주가가 39,700원, 지금의 이전의 박스권 라인대를 절대로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이런 공매도에 눌림받으면서 깨게 됐을 때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까지 더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시고 무작정 매도하시거나 무작정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함께 하실 분들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원익홀딩스란 종목은 제가 이전에 2025년 9월 9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투자 경고부터 투자 위험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도 꽉 잡아드리면서 운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6,600원 저점부터 추가 매집을 통해서 진행하신 분들은 최소 300% 이상의 수익을 보셨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구간에 왔다는 거예요. 이번 구간 추세에 대한 변곡점을 잘 확인하신다라면은 우리 원익홀딩스 다들 아시잖아요. 메타와의 로봇손, 그리고 나중에 로보틱스 상장 소식까지 들려오는 원익홀딩스는 이런 매집의 기회가 났을 때는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타점을 잡고 있는지 추세에 대한 변곡점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테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 머니콜딩스의 긴급한 추가 매집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약속해 주시면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단타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구간이 연출이 되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매집도 매집이지만 단타 회장이 한 번 더 열린다. 개인의 순환 매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신다라면 우리 충분히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단타 회장이 열린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원익홀딩스 작년에 2025년 상승률 1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무너질까요? 바로 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도체와 로봇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위, 3위도 AI와 로봇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2030년까지 이 로봇과 AI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고 지금 뭐 현대차와 테슬라 로봇 전쟁이죠. 얘네가 그냥 하는 로봇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주들, 재료들, 테마의 형성까지 도와주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원익홀딩스 그리고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로보티즈, 천일고속, 동양고속이 있는데 얘네 엄청 나갔죠. 근데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홀딩스 주가가 그냥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될 때 이 원익홀딩스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아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시장의 악재는요 거시적인 관점의 흐름이고 로봇에 대한 악재는 없습니다. 노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요. 원익홀딩스 로봇 플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수급이 동반되기만 한다면 주가의 변동폭 엄청나게 나와주면서 충분히 고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원익홀딩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사라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원익홀딩스는 끌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도록 제가 확실하게 꽉 잡아 드릴 거니까요. 댓글에 이 원익홀딩스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 긴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마다 그리고 시장에 악재가 그리고 호재가 발생했을 때마다 영상을 촬영해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눌러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아오셔서 추가적인 수익 포인트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화이팅까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아시겠죠? 원익홀딩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촬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